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찜통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요. 짜증은 NO, 웃음은 OK,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실록이 짙은 여름이라고 해도 주위를 돌아보면 즐겁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그 옛날에는 이 토랑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참 좋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여름바다 파도소리, 가끔은 벼랑간 쏟아지는 장대비에 천둥소리까지도 이 답답하고 더운 마음을 뻥 뚫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한인타운 베이커리에서도 많이 팔죠. 팥빙수, 여러가지 종류의 빙수가 있는데요. 빙수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철 과일 또한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옛날에는 흐르는 시냇물에 수박 담궈 놓았다가 쫙 갈아먹고는 했었는데요. 얼음 팍팍 넣어서 오이 띄워서 먹는 냉콩국수, 냉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만들어줍니까? 먹는 음식뿐 아니라 또 들려오는 소리, 그뿐 아니라 여름에 보는 그 남양 특집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었습니까? 또 그 옛날에는요, 저녁이 되면 농촌에서는 뒷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늘의 별도 세면서 추억들을 나눴던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만의 음식과 그런 우리들만의 정서가 없었으면요, 무엇으로 이 뉴욕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까요? 여름을 오감으로 나누어 느낄 때 여름이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팥빙수도 그려보고요. 바닷가에는 못 가지만 파도 소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요즘은 비디오로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파도 소리만 듣게, 또 빗방울 소리만 듣게 영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남양 특집, 그 괴기 영화도 보면서요, 간담 서늘하게 놀래도 보고 소리도 지르면서 잊어보는 여름 더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풀 더위가 꺾일 때가 있겠죠. 오늘도 행복한 문학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좋은 문학, 좋은 글, 좋은 시, 좋은 수필 나누면서요, 한여름을 풍요롭게 수놓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 이런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더 깊은 문학으로 더 깊은 삶의 여정을 나눠보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요즘 한낮에 밖에서 있으면요,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더위를 견디고 서 있는 그 모습, 뭐 견디고 서 있기만 합니까? 실로 푸른 잎을 피워내고 푸른 잎을 피워내기만 합니까? 그늘을 만들어내는 나무를 보면요, 자연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수필이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신명옥 수필가의 여름아이라는 수필인데요. 이 뜨거운 여름을 사색과 시원한 성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살아가는 이야기, 문학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땀이 난다. 여름이라는 글자, 어느 획인가 땀구멍이 숨어있는 게 분명하다. 글자에 따라오는 장면들까지 하나같이 끈적끈적하다. 후덥지근한 공기, 퀴퀴한 냄새, 쉬 상하는 음식, 덜 마른 빨래 등등 보송한 수건 하나 장만해야 할 것 같다. 설렘으로 무장한 봄과 황홀함을 차려입은 가을 사이에 자리한 여름은 단벌 신사다. 봄은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처럼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주문한다. 연초록 새싹을 선두로 하여 팡팡 터뜨리는 꽃들에 이르기까지 봄의 몸짓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작은 웃음소리들을 놓치기 십상이다. 가을은 또 어떤가? 다채로운 붓질로 물든 가을은 사람 마음을 쥐고 흔든다. 노랗고 붉은 융단 폭격에 기꺼이 항복해도 괜찮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짧고 풍만한 보상에 취하는 순간이다. 봄과 가을은 그 자체로 그냥 계절의 주인공이다. 도드라진 두 계절에 비하면 여름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 나에게 있어 여름은 헐벗은 겨울과 겨뤄도 진다. 여름과 겨울 중 어느 계절이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민 없이 겨울을 고른다. 추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위는 어떻게 막을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꼬박꼬박 저장한 살을 들키기 쉬운 계절도 여름이다. 평생 여름에 인색했다. 심지어 여름이 생일인 것도 싫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노래에 나오는 겨울아이를 부러워했다. 겨울엔 눈싸움이라도 하지. 난 물놀이는 싫다. 여름을 밀어낼 구실은 어디든 있었다. 여름은 참 볼품이 없다. 식물들은 더위에 지쳐 힘이 없거나 장맛비에 고꾸라져 맵시가 안 난다. 초록이 덮어버린 숲은 숨이 막히기도 한다던가. 봄 내내 터지던 감탄을 집어넣고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앙증맞은 봄이 건네준 기억을 서둘러 가을이 이어붙이려고만 한다. 마치 가운데 아이처럼 여름은 두 계절 사이에 끼어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가운데로 태어난 난 자랄 때 자주 혼란에 빠졌다. 요즘처럼 자녀 한둘을 낳는 세대가 아니라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치였다. 오빠는 아들이라고, 언니는 첫딸이라고, 동생은 막내라고 부모님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새 옷은 언니와 동생에게 돌아갔고 내겐 꾸지람이 왔다. 악기는 내 신발에
동생이 흙을 묻혀놓아 혼냈다가 도리어 내가 혼났던 적도 있다. 분명히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형제자매 간의 다툼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예쁨 받고 싶었다. 결핍은 간절함을 부른다. 애정에 대한 갈증으로 공부를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스스로 잘하는 법을 알았고 세심한 성격을 갖게 됐다. 독립심도 덤으로 얻었다. 낀 아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서름인 것을 알고는 상처를 덜어낸 지금은 오히려 웃지만 잘할 땐 나름 심각했다. 어쩌면 여름도 눈치 백단인 거 아닐까? 좋은 계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장맛비와 무더위와 싸워가며 말없는 생명을 키워낸다. 아픈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초록의 깊이를 더하며 가지를 뻗어 끝내 그늘까지 내어준다. 가을을 위해 열매의 색 입히기 밑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계절보다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 뒤늦게 여름을 고쳐 읽는다. 여름은 가운데 아이를 닮아 내숭 없고 생명력이 강하다. 어떤 조건에서도 버티고 살아남는 매력적인 계절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운명적으로 여름아이다. 신기하게도 인생에 있어 좋은 일은 모두 여름에 왔다. 세상에 온 날뿐만 아니라 남편을 처음 만난 날도, 결혼한 날도, 수필가로 인정받은 날도 모두 여름에 있다. 그 날들은 내게 찬란한 햇살의 인상으로 새겨있다. 유년의 아름다운 기억에도 여름에 닿아 있는 게 많다. 평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올려다보며 옥수수를 먹던 밤을 기억한다. 모깃불 때문에 눈물 흘린 일조차 아름답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며 코로는 흙이 토해내는 짙은 내음을 맡던 한가로운 시간도 스쳐 지나간다. 평생 딱 한 번 아버지 등에 업혀 맡은 땀내가 그립다. 무더위에 짓눌려 소중한 여름날들을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나 보다. 인생에 있어서도 난 지금 여름 안에 있다. 인생을 사계절로 구분해 어울리는 계절을 잇댄다면 쉰을 훌쩍 넘긴 나는 어느 계절 속에 서 있다고 해야 할까. 혼돈의 청춘이 지났으니 봄은 아닌 건 확실하다. 아이들을 한창 피어나는 봄에 세웠으니 두 계절 앞선 정도에 서 있어야 템포가 맞을까? 아니다. 그러기엔 아직 이르다. 미완의 나는 감히 성숙의 계절인 가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소한 일에 휘둘려 감정을 소모하기도 하고 남몰래 소갈이 할 때도 많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며 여름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
우리 모두 여름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나이 많으면 겨울인가요? 나이 젊으면 봄인가요? 아직 미숙하고 작은 일에 분개하고 툭하면 열내고 작가의 말처럼 소소한 일에 휘둘려서 감정을 소모하고 남몰래 열병을 앓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여름이라는 증거죠. 맞습니다. 가을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름을 차분히 쉬고 흔히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여름은 정말로 말하면요, 아직도 꿈을 키워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완성되고 나를 내려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이가 든다고 또 꿈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름이라는 말이겠죠. 계절과 맞물려서 또 다른 시각으로 여름을 말해주는 수필입니다. 우리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해주네요. 그게 수필의 힘이고 문학의 강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작가처럼 중간에 껴서 태어난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 역시 중간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랄 때 자주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옛날에는 요즘처럼 자녀를 하나 둘 낳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아들이라고, 언니는 또 첫딸이라고, 동생은 또 막내라고 부모님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면 참 외로워지죠. 외로워질 뿐입니까? 아주 강인해집니다. 난 뭐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나 작가는 그런 결핍이 간절함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잘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남을 돌아보고 세심한 성격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보면 독립심이 강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니까요. 그렇게 가운데 낀 자신을 여름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 마음에 와닿네요. 어쩌면 여름도 눈치 백단인 거 아닐까, 이런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여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장맛비, 또 무더위, 그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말없이 생명을 키워내는 계절입니다. 이 타들어갈 망정, 그 아픈 속내를 들키지 않아요. 초록의 깊이를 더하면서 가지를 뻗어서 끝내 그늘까지 내어주잖아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름이 혼자 끝없이 싸우고 뜨겁게 앓으면서도 그늘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익은 모습, 이웃과 사회를 향한 배려, 그런 것들이 그늘이겠죠. 더위와 장맛비에 얼마나 앓고 몸부림쳐야 한 나무가 잎을 커다랗고 짙게 키워서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여름에는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요. 무기력과 싸워야 하고, 그 가운데서 그늘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요. 실로 여름은 위대한 계절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여름이 오면이라는 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 또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면 친구야, 우리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그늘이 되자라는 시인데요. 오늘 이 수필 여름아이, 여름을 여름으로 끝내지 않고 그늘을 길어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성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작가는 여름에 태어난 여름아이라고 고백하죠. 나도 여름에 태어났는데요. 그것도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작가는 여름을 떼어놓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여름의 진가를 발견한 만큼 더 힘껏 여름을 끌어안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압권인 문장이 나와요. 작가의 사색이 담긴 글인데요. 흐른 땀을 닦아내고 꿉꿉한 공기를 부채질하며 잿빛으로 아름다운 가을로 가기 위해 이 여름을 묵묵히 걷겠다 라는 말이에요. 올해는 더위가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져서 그런지 온 세계가 열돔, 희돔으로 여름아리를 앓는 중입니다. 더운 여름, 짜증나는 여름, 참 여러분들도 흐르는 땀을 수없이 닦아내고 계실 텐데요. 그 땀 다 닦아내고 꿉꿉한 공기 부채질하고요. 멋진 가을로 가기 위해서 이 여름을 묵묵하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수필을 쓴 신명옥 수필가는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안산 여성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기문학수필부문, 에세이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제3회 전국 성어문학상 신인수필부문, 경기수필공모전 우수상, 기리의 꿈 여행수필상 소풍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아이가 아닌 여름아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나눠봤는데요. 여름을 좀 다시 보게 되었나요? 좋은 수필 한 편이 더위도 식혀주고 더위를 또 견뎌낼 힘과 이유를 만들어주네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문학,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지였습니다. Yo.